안녕하세요. 대업이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한정 KPS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선의 여파로 대표적인 이 원전주들이 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개표를 다 했습니다. 개표를 한 상태에서 야당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야당이 승리하게 되면 이 원전 관련된 이 정책안이랑은 조금 거리가 먼 부분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원전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적인 흐름세를 보더라도 이 대표적인 원전주로 속할 수 있는 그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한국전력부터 해서 이 한전 KPS뿐만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기술까지 이 전반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모멘텀을 받는 이 주식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원전주를 분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지는 상황인데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의견 같은 것들도 댓글에 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야당이 좀 승리를 이끌어간 상황이다. 그래서 탈원전의 아픔을 다시 한번 마주해야 되나?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시기에 탈원전을 진행하고 나서 원전에 대한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졌죠.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역시 주가 하락 모멘텀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한 부분 금일 영상을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차 정기본이 총선 이후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정기본 자체도 이제 민주당의 의석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유리하게 원전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긴 힘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주가 상승 모멘텀이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금일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국 개표율이 나왔습니다. 이 파란색, 빨간색, 좌우 정말 이해하기 쉽게 이 그림이 나온 상태에 있는데, 사실 저의 개인적인 뭐 정치 색깔 이런 거랑 떠나서 이 원전을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원전 관련된 이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한국전력과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 저PBR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주가가 상승해 왔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야당이 압승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면서 이 밸류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상실한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일 역시 한전 KPS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정책안을 보더라도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재생에너지, 뭐 AI 같은 산업이 존재하지만 원전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 다른 산업 섹터보다도 조금 더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져왔던 자료입니다. 당시 어떤 말씀 드렸냐면, 여태까지 패턴을 봤을 때 여당이 이 4번을 이겼다. 그래서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 이 총선 이후에 원전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했는데, 이 사실 이 총선 결과는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역대 총선과는 이 패턴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어갔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점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폐지한다라는 그런 정책안을 가져왔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2035년 시행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투세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전반적인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투세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만 증시를 빼놓을 수 없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이 금투세 했냐면, 이 부분이 시행되고 나서 이 대만 지수가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이 대만 지수뿐만 아니라 일본의 증시를 보게 되더라도 굉장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금투세 관련된 현재 시장이 조금 더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 부분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배제한 아리백 정책안을 시행할 예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당 같은 경우, 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안을 펼치는데 현재 야당이 승리를 해주면서 이 부분 역시 하방 모멘텀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탈원전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탈원전을 실행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는 적자폭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었는데, 이 발전 단가를 보게 되면 원자력이 굉장히 싸죠. 이 석탄보다도 싼 발전 단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 가동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 적자폭이 커졌다. 그래서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 KPS 역시 주가 흐름세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상황은 아직 이런 부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 정체관 자체가 원전 쪽으로 기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우려의 생각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제 S&P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S&P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S&P 가격이 하락한 채로 나와 주어야 한전뿐만 아니라 한전 KPS 주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히 두바이오와 연관이 있는 상황인데, 이 두바이오가 이 S&P 가격에 5개월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S&P 가격은 과거의 두바이오 이 흐름세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가격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유가는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당대회가 7월과 8월에 존재를 합니다. 미국에 전당대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긴 힘들 수 있다. 그래서 5월부터 6월 사이에 유가를 내리기 위한 제스처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S&P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제가 유가가 S&P 가격에 5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0월쯤에 이 S&P 가격이 하락한 채로 나오게 되면 이 부분 시장이 선반영한다. 자, 그렇게 되면 한전 KPS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유가적인 측면 넘어가도록 하고, 이 데이터 센터와 정부 지원에 따라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유효하다. 자,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 사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주당에 대한 의석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 지원이 예전만큼은 못하더라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 수요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이 부분은 변하지 않고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뭐 최대 수요 전망부터 해서 최소 수요 전망까지 모두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려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AI를 통한 전력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원전은 친환경이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드렸었는데, 이때마다 댓글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달렸습니다. 어떻게 원전이 친환경이냐?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게 될 때는 이제 원전의 잠재력을 인정하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결과값 자체를 보더라도 이 원전을 더 많이 가동한 이후에 이 온실가스가 4.8%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점은 이 원전이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을 보게 되면 20년부터 23년까지 21년이 증가를 한 상황이지만 그 이후에 원전 가동률이 증가를 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원전을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파악할 수 있겠죠. 또 원전 가동률을 살펴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 때 굉장히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문재인 정부 때는 가동률이 줄어들면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 자체가 조금씩 우려에 대한 분위기가 존재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달 말에 입찰 마감인데 6월 중에 결판이 나는 상황입니다. 체코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국내 원전 틴코리아가 프랑스를 격파하게 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모멘텀은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싸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해외 원전 관련된 부분은 제가 또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은 34,200원의 가격대를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 추세 라인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많이 잡혀있는 33,000원 구간에서는 지지가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 상승 모멘텀은 결국에 이 해외 원전 수주가 어떻게 얼마나 잘 가시화가 되느냐, 이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미국 대선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이 원전을 공통 정책안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 싸움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 정체간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로는 해외 원전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둘째로는 이 지지율 싸움을 위한 이 내용이 부각이 될 때 공통 정체 간의 원전이 기사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한전 KPS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한전 KPS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